할리데이 교재 8장 포텐셜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 연습 문제 29번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로서도 풀이 과정에서 계산도 많이 들어가고 생각할 점도 있는 문제지만 이 할리데이 교재는 뒤에 부록에 연습 문제들에 대해서 홀수번 문항들은 풀이 과정은 생략됐지만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요 답이 좀 잘못돼서 요건 정정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에서 A, B 두 문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 기준으로 할리데이 10판 한글판에서는 뒤에 A, B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문항 하나인 것처럼 답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뭔가 계산 과정이 틀렸는지 답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올바른 답과 함께 문제 풀이 과정 같이 살펴봅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최초 조건입니다. 4kg짜리 물체 토막이 마찰 없는 수평면 위에서 움직이다가 마찰이 현재는 없는 면이라고 했고 수평면이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또한 경사도 없는 면이에요. 이런 지점에서 이상적인 찌그러지거나 모양 변형에 의한 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는 어떤 4kg짜리 물체가 적당한 속도로 용수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찰이 없기 때문에 수평면에서 움직이는 동안에는 해당 물체는 등속 운동할 것인데 그 물체가 이제 용수철에 닿았을 때부터는 용수철이 움직이던 속도가 있으니까 물체가 밀고 나가는 바람에 점점 줄어들다가 최대 줄어든 상황이 되면 정지가 되겠다.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변형되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면서 운동 에너지는 0,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 운동 에너지만큼이 되면서 정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압축됐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물체는 정지했고 용수철은 압축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물체를 밀어내려는 힘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까 전까지 물체를 느리게 만들었던 그 탄성력이 물체를 다시 되튕겨내는 점점 빨라지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물체는 결국 다시 튕겨져 나올 것이다. 그랬을 때 물체의 속도가 적당히 있어서 운동 에너지를 다시 가지게 될 텐데 그때 최종 완전히 튀어나왔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아까 전에 용수철에 저장됐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압축됐던 용수철로부터 분리된 이런 물체, 토막의 속도가 4m/s다 라고 했습니다. 4m/s가 됐는데 이건 처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상황에서 가질 속도이기 때문에 이 물체는 애초에 마찰 없는 면에서 4m/s로 등속 운동했을 것이고 용수철을 압축시키면서 정지해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됐다가 다시 그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고스란히 변경된 결과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서 용수철 상수, 탄성계수 K, 뉴턴 퍼 미터인 이 용수철에 대해서는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4kg V 제곱 4m/s의 속도로 왔거나 최종적으로 4m/s로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4m/s의 제곱한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이 가장 많이 압축됐을 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됐겠다. 그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탄성계수 K에 대해 일단 K를 써놓고요. 용수철은 가장 많이 압축됐을 때에는 0.2m만큼 압축된다고 했으니까 미터로 나타내야죠.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안 되고 0.2m에 제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계산하고 정리하고 하면 2분의 1, 2분의 1에
4에 4 제곱한 다음에 0.04 나오니까 4 곱하기 16에 0.04가 K가 되겠다라고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 값은 1600Nm/m가 되겠다 라고 해서 일단 용수철의 탄성계수 1600Nm 요거까지 구해주고 이제 이 용수철을 사용해 다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1600Nm의 용수철 상수 탄성계수를 가진 용수철을 한 끝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30도 각도의 빗면 위에다가 놨습니다. 자, 문제에서 자, 이렇게 놓은 아래 끝을 고정시켜 비탈면에 놓은 용수철 위에 용수철 위쪽 끝에서 용수철의 위쪽 끝 부분에서 5m 떨어진 지점, 5.00m 떨어진 지점에 다시 mkg, 4kg짜리 물체를 여기에서 가만히 놓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체는 쭉 미끄러져 내려가서 용수철에 닿고 용수철에 닿은 이후에는 용수철이 압축되면서 용수철이 압축되었으니까 물체를 미는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물체는 다시 느려지다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일이 일단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체가 미끄러져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용수철로서는 원래 길이에 대해서 0.3m만큼이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0.3m만큼 더 줄어들어서 물체는 결론적으로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지 상태에서 빨라지다가 용수철 닿고 다시 점점 느려지는 전체 과정에서 5.3m만큼을 이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물체가 쭉 내려가는 내내 처음에도 그랬고 끝에도 그렇고 언제나 일단 기본적으로 받을 힘은 물체는 당연히 중력 받고 있겠죠. 4kg M 4 넣으면 되겠고요. G 9.8 곱한 만큼의 이런 mg 뉴턴의 중력을 일단 받을 거고 그리고 빗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맞닿은 면으로부터 밀리는 방향, 수직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수직력, 수직항력을 N뉴턴 받을 거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물체가 일단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까 수평면과는 달리 30도 경사 이 비탈면에서는 비탈면으로부터 마찰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마찰력을 받을 텐데 물체가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미끄러질 수 있으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특정 위치에 있든 속도든 가속도든 상관없이 미끄러지고 있다면 운동마찰력을 받을 것이고 운동마찰력은 그 크기가 일정하게 가해질 것이며 그 크기는 운동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수직력의 크기 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일단 내려가는 동안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일단은 작동하긴 할 것이다. 스몰 f 이렇게 일단 방향 표시만 해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직항력을 알아야 이 마찰력, 운동마찰력, 마찰계수, 운동마찰계수 곱하기 수직력 해서 구할 요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직력을 구해줘야 되는데 물체가 내려가는 중에 또는 용수철에 맞닿은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용수철에 닿았어도 용수철은 빗면 방향으로만 힘을 가할 상황이라고 봐야 하므로 물체에 대해서 움직이는 방향, 수직 방향으로 가해질 힘은 그야말로 이 N뉴턴의 수직항력, 수직력과 중력의 빗면 수직 방향 성분 요렇게 중력을 분해했을 때 수평 방향 말고 수직 방향 성분이 있을 건데 그러한 크기로 가해졌을 때 물체가 빗면 수직 방향으로 가속은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요 크기랑 같게 작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 크기란 빗면이 세타가 30도라고 한다면 요게 mg 코사인 세타 나올 거니까 실제로 대입할 때는 4kg 9.8m/s제곱 30도 해서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력,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
코사인 30. 그래서 결국 이 물체가 받을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계수 뮤 K 곱하기 mg 코사인 세타 되겠다. 요 정도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물체가 내려가면서 받을 힘들을 찾을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제 에너지적 관점에서 물체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겪을 일을 보겠습니다. 최초 상황에서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는 0이고요.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내려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할 거다. 아,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마찰력이라는 비보존력이 또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일을 할 텐데 그 일이 F 곱하기 물체가 움직일 거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이 될 것이고 움직이는 내내 그만큼의 일로 역학적 에너지를 자꾸 줄여 먹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역학적 에너지가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그래도 운동 에너지는 꾸역꾸역 증가하다가 용수철에 닿은 이후에 용수철이 압축되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빨라졌다가 용철에 닿아서 이제 진짜로 느려지다가 용수철이 0.3m만큼 압축된 순간에는 최종 정지하겠다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자, 중간 과정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는 말고 최종 상태만 비교를 해보면 최초 상태에서는 물체가 운동 에너지 0 그리고 높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물체가 최종적으로 5.3m만큼 빗면 따라서 간다 라고 하면은 5.3m만큼 빗면 따라 내려가는 과정에서 사인 세타, 사인 30도 하는 높이만큼이 5.3 곱하기 2분의 1 사인 30도 될 거니까 미터가 되겠죠. 그만큼이 높이로서 낮아지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겠다 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야지 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는 5m 올 때까지 충분히 늘어났다가 속도가 빨라졌다가 용수철에 닿은 이후에는 점점 느려지는 것으로서 최종 0m/s가 다시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5.3m 곱하기 사인 세타의 높이만큼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괜히 0에서 증가했다가 도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계산함에 있어서 운동 에너지는 들어갔다 그대로 빠질 거기 때문에 굳이 계산에는 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완전 5.3m까지 다 간 높이상 5.3 곱하기 2분의 1m까지 다 간 상황에서는 용수철이 이제 압축이 됐기 때문에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K 1600 대입할 거고요. 0.3m 압축됐다라고 했을 때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모두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됐을 때의 상황일 거고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던 에너지 전환이 고스란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전부 다 전환되는 게 아니라 좀 빼야 돼. 얼만큼? 마찰력 비보존력이 마이너스 값의 일을 함으로써 손실된 만큼은 요거에서 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최종 전환될 거야 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에서 F 마찰력이 해준 일을 빼자. F 곱하기 요거는 높이 문제가 아니라 마찰력은 운동하는 방향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해졌으니까 운동하는 방향 완전 반대 방향 사이값 180도 하니까 이거는 높이를 쓴 게 아니라 실제 변위를 써서 스몰 f 뉴턴 마찰력의 크기 곱하기 5.3m
용수철에 닿을 때까지만 마찰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0.3m 더 압축되는 동안에도 움직이느라고 마찰력이 또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3m 써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식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M 4kg, G 9.8m/s 제곱, 세타의 2분의 1, 사인 세타 2분, 세타의 30도, 사인 세타 2분의 1, 5.3, K는 1600Nm 다 구했고 0.3m 압축되어 다 구했는데 요 F라는 거 구할 때 F에서 앞에서 구한 것처럼 운동 마찰력 뮤 K, 면과 물체, 토막 사이에 재질에 의해서 결정된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4kg, 중력과 속도 9.8에다가 수직 항력 구하다가 요렇게 도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까지 넣어주면 결국 식에서 문자라고 할 것은 뮤 K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주 복잡한 계산은 아니고 조금 곱셈하고 이항시키고 이러면서 뮤 K 값은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데 이 값이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 치면 뮤 K 값은 약 0.17718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4.00kg, 0.20m, 4.00m/s, 5.00m 이렇게 나올 때 그래도 0.20m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뭐 다른 숫자들이 5.00, 4.00 이런 숫자들 쓰고 있으니까 이 숫자는 3개 끊어주자. 어느 숫자든지 간에 뭐 9.8이든 아니면은 0.20m 이 숫자 2개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좀 깨름직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숫자를 기는 너무 좀 오차가 클 것 같으니까 0.177이다 라고 합시다. 마찰계수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의 숫자죠. 그래서 뮤K 값은 0.177이다 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초 정지에 있었던 물체가 비탈면 따라 내려와서 용수철이 압축되면서 최대한 내려갔을 그 위치까지의 물체 운동에 대해서 앞에서 바라봤는데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정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물체가 압축된 용수철로부터 이제 밀리는 힘을 받아서 용수철은 0.3m만큼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물체에 탄성력을 가하고 그래서 물체는 점점 빨라져서 용수철로부터 분리된 다음부터는 점점 또 느려져서 적당히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온 이후에 계속 올라가다가 L'미터를 더 가서 이제 물체는 다시 멈추게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서 나온 29번 B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렇게 하네요. 앞의 상황이 이제 끝난 이후인데 정지한 점으로부터 비탈면을 따라 올라간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정지한 지점으로부터라고 했으니까 용수철이 최대 압축된 지점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서 용수철의 원래 길이 지점이 아니라 용수철이 압축됐던 그 최저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서 물체가 아마 다시 튕겨져서 올라갈 최대 높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그냥 비탈면을 따라 올라간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비탈면을 따라서 뭐 한참 갈 수 있고 여기까지 하는 거는 구하는 게 뭐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 그때까지의 높이를 구하여라 하지도 않았고 비탈면 따라 움직일 말하자면 변위를 구하여라 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체가 이와 같이 되튕겨가는 과정에서 용수철로부터 분리된 이후를 살펴본다면 물체가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또 물체는 아래로 중력 mg 받을 것이고 이때도 수직항력 수직력 n 받을 것이고 이번에는 물체가 비탈면 따라서 거꾸로 올라가니까 미끄러질 반대 방향으로 수직항력 F를 받을 것이다. F라는 크기를 받을 것이다.
마찰력을 F를 받을 것인데 이때 마찰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직항력 필요한데 수직력은 아까 구한 것처럼 mg 코사인 세타 하는 크기로 똑같이 나올 것이고요. mg 코사인 30도 넣으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마찰력은 우리는 이미 뮤k 값에 0.177 다 구해놨으니까 그런 뮤k 곱하기 n 한 만큼의 크기의 마찰력을 올라가는 방향 또 반대 방향으로 받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풀었었던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와 좀 거꾸로 된 방식으로 푸는 느낌이 드는데 자, 먼저 용수철 상수 K 값이 1600인데 그러한 용수철이 1600 K 값에 대해서 0.3m 압축이 되어 있었을 때 0.3m 압축이 되어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저장이 되어 있고 물체는 뭐 높이에 대해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때가 가장 낮은 지점 기준점이다 하면 되겠고요. 운동 에너지는 순간 정지했으니까 0이니까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으로 다 표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는 아무래도 용수철이 미는 과정에서는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길 텐데 용수철을 떠난 이후에는 뭐 중력의 영향과 마찰력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서 점점 느려져서 아까 전처럼 운동 에너지 생겼다가 도로 0으로 완전히 없어질 상황이 될 건데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괜히 들어갔다 나오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난 결과 그게 최고 지점에서 L'만큼 왔다고 했을 때 최고 높이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면 좋겠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요 지점 가장 낮았을 때 용수철이 최대 압축됐을 때라고 본다면 mg 요 h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이 h가 용수철이 늘어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L미터를 더 간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요게 길이로서 L 플러스 0.3이니까 L 플러스 미터예요. 0.3이니까 요만큼에 대해서 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겠죠. 사인 30도 곱해주면은 이게 물체가 요 지점 멈출 때까지의 높이를 통해 알아본 중력 포텐셜 에너지겠네요. 그런데 이렇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 올라가는데 모두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잠시 변환도 됐다가 다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보존됐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면 이 정도에서 다 쓸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 마찰력 분께서 마찰력이 또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겠다. 그래서 이게 또 역학적 에너지를 손실을 시키겠다. 이만큼에 대해서 전부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완전히 변하지 말고 마이너스 내가 너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가해질 거야. 너 어디까지 갈래? 난 아까 압축했을 때부터 용수철이 펴지고 멈출 때까지 내내 일정한 크기로 작용을 할 거야. L 플러스 0.3m 만큼 움직이는 동안 그 변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에너지를 깎아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아까 전에는 뮤k 구하는 게 요게 1이었는데 지금은 뮤k 값도 알고 있고 m 질량 4kg짜리 9.8m/s 제곱 중력 가속도의 수직항력이니까 이제 코사인 30 또 해가지고 여기다가 0.177 넣기만 하면은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아예 숫자를 이제 알 거니까 대입만 하면 알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갈 빗면상으로의 거리 L미터 요것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상수값 1600, 4, 9.8 나오니까 세타 30도 나오니까 이제 대입해서 구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물체에 대해서 정지한 정도 비탈면을 따라 올라간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지 높이를 구하라 라고 한 게 아니고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지했었던 그 지점으로부터이니까
특히 L 프라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요 L 프라임 플러스 0.3m 이거 자체를 구하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 F 알고 1600에 뭐 4, 9.8 사인 세타 2분의 1 다 알고 있으니까 요거 계산만 더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1600 넣고 뮤 K 값 0.177 넣고 뭐 해서 마찰력 값도 구하고 해가지고 구해보면은 요렇게 갈 수 있을 최대 거리는 L 프라임 플러스 0.3m까지 하면은 2.81m 뭐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계산 2항밖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답이 나올 건데 이 책에서 이 판본의 오류인지 뒤에 뭐 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빠져 있고 A번에 대한 답도 좀 엉뚱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답까지 구해보는 거 살펴봤습니다.